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비대칭성을 다 합친 것보다 단일 품목으로 더 큰 비대칭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북한 핵 문제다. 네, 북한 핵 문제다. 북한 핵 문제야말로 다른 모든 비대칭성을 합친 것보다 더 지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비대칭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핵무장 주장이라든지 전술핵 재반입 주장에 대해서 우리 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될까 하는 말씀을 이 비대칭 위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히 누가 뭐 조갑재 씨가 뭐 핵무장 하자고 주장했구나 뭐 그냥 그렇게 읽고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 이 국회 정치권에서 사실 핵무장 발언이 나온 것이 한 2년, 3년 전입니다. 2008년도에 정확하게 김동성 의원이 우리도 대응적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국회에서 했죠.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그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한테 도발을 하는데 그 도발하면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죠. 아유 저놈들 핵을 가지는데 저놈들하고 어떻게 싸우겠냐. 그래서 자꾸 참는 거죠. 자꾸 참다 보니까 또 도발하고 또 도발하고 우리도 대응적 핵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다시 불이 붙은 것이 최근에 그 무렵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핵무장 논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최근에는 흔히 송영선 의원, 정몽준 의원 이런 분들이 관련되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바깥에 보수 인사를 위해서는 그 직격탄이 쏟아져 나왔죠. 조갑재 우리 선생님은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이준범 박사님도 또 세종대에서 발행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핵무장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 많은 분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전술핵 1991년도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와야 한다 하는 논의로 같이 제기. 이 두 덩어리의 새로운 주장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위 진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수구 골통들의 미친 소리다. 이거는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건 막가자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심한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핵무장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저는 핵 전략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1987년, 88년 그 무렵에 박사 논문을 쓴 그 무렵에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서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못 가지고 있고 이게 어디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들을 읽고 연구하고 더럽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은 왜 약속국이 돼가지고 핵을 못 가진 나라 대열에 끼었는가. 안에 실제로 많은 학술지들을 읽어보면 전부 강대국 논리입니다. 전부 강대국 논리입니다. 약소국의 논리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책들을 읽으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린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왜 약소국에 태어났는가? 내가 왜 약소국에 태어났는가? 사실 제가 그 이후에 국방연구원에 들어가서 평화적 핵주권론을 주장하고 지금도 강력한 안보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변신한 그 과정에는 제가 그때 박사 논문 쓸 때 흘렸던 그 눈물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게 제 가슴속에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자고 나면요. 제가 밤새 아무리 약소국의 서러움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요. 강력한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계 질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들 제가 울든 말든 국제 질서는 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냉철한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자,
현실에 들어가서는 어떤 문제? 대한민국은 경제의 80%가 무역에서 옵니다. 우리는 무역선 중단되면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 내수 시장이라는 것이 크지 않습니다. 전부 해외 의존하고 있고 우리 에너지는 전적으로 해외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 유조선들이 지금도 하루에 220만 배를 석유를 계속 쏟아넣고 있습니다. 이 석유 유조선 행렬이 멈추면 마치 사람이 5분 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어버리고 사람이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조선 행렬이 멈추면 대한민국 숨결도 그 자리에서 바로 멎습니다. 모든 생명선이 바깥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무장을 시도해서 미국하고 관계가 악화되고 무역이 끊기고 에너지 수입이 끊기고 항공노선이 끊기는 이런 고립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가? 참 안타깝죠.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핵무장 나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그런 말씀 절대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효용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효용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핵무기는 첫째, 훌륭한 군사적 수단으로 효용성이 큽니다. 왜? 한 방이면 그냥 핵무기 한 방이면 탱크 100대, 비행기 100대, 1000대 이런 효과, 능가 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살상 수단이 군사적 효용성이 큽니다. 둘째는 경제적 효용성이 큽니다. 핵무기를 가지면요, 그 이상 값싼 국방이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 핵무기 몇 개 가지고 거대한 미국하고 지금 맞상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핵무기가 경제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국제적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나토와 이 바르샤와 동맹군이 대치하던 유럽에서 냉전시대 이 공산진영이 훨씬 컸습니다. 병력도 많고 탱크도 많고 그 갭을 메워준 것이 미국이 갖고 온 퍼싱 미사일 핵무기였습니다. 만약 그 핵무기 아닌 재래무기로 그 갭을 메운다 그러면 돈이 수십 배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경제적 수단이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다 압니다. 이 부분을 공부한 사람. 세 번째는 핵무기는 정치 외교적 수단입니다.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상대가 알아서 주눅이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실비실 몰랐습니다. 엄청난 정치 외교적 효용성을 가진 그러니까 핵무기는 가지고만 있어도 사용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외교적 효용성을 가진 이 세 가지 효용성을 저희는 다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나쁘다 부도덕하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막혀서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사실상 어렵다. 사실 어렵다. 제가 왜 뜨거운 발언을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왜? 그걸 아는 이상 핵무장 얘기가 내가 내 입으로 하지는 못하겠다. 그럼 전술핵 재반입 문제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핵무장하고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전술핵 재반입은요, 우리가 핵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니까 국제관계가 흐트러질 것도 없고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건 역시 1991년도에 부시 고르바초프 공동선언은 아닙니다. 부시가 9월달에 선언하고 고르바초프가 10월달에 화답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시 고르바초프 선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술핵이 다 철폐되었습니다. 특히 1991년입니다. 그때 지상에 배치된 전술핵들은 다 폐기되었고 잠수함과 군함에 배치된 해상 수중 발사 전술핵 미사일들은 전부 다 본국으로 회수됐습니다. 다 철수됐습니다. 이제는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공중 발사 전술핵 미사일만 남겨둔 겁니다. 이게 그 조치인데 이거를 대한민국만 다시 예외로 해서 다시 미군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가져온다. 이거는 쉽지 않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한미관계가 나빠질 것도 없고 우리가 뭐 핵무기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핵질서를 어기고 북한처럼 우리도 막합하러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한미 간에 합의만 되면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술핵 재반 주장은 아무리 해도 문제가 없는 주장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습니다만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저희 학자 그룹하고 토론을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북한이 우리말 안 듣고 중국이 우리말 안 듣고 북핵을 방조하고 중국은 늘 하는 얘기 그거 아닙니까?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게 중국이 늘 하는 얘기죠. 이게 사실 남의 허파디 짚는 소리 아닙니까? 북한이 그 말 듣고 핵을 포기 안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것은 북한 핵을 방조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허파디 짚는 소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각에서 전술핵 제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미국이 그럼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런지하고 잘라버리는 것은 굉장히 비외교적이다. 왜 그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재반입을 못할 때 못하더라도 양국이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북한과 중국에게 따끔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미국이 왜 이렇게 비외교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그분이요 게리 셔모라는 분인데 열심히 받아줬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받아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제도권에서 핵무장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나설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옳고요. 그러나 자유로운 신분에 계시는 민간 학자들이나 우리 우국 충정의 우리 국민들은 핵무장 주장을 떠들어도 이것은 국가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그런 얘기들을 외교적 지렛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있고요.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수구 골통들의 미친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진보 학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 주장이 수구 골통의 미친 소리라고 이런 자에 폄하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주장이 나왔는지, 왜 이런 주장이 나오기까지 북한이 비대칭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말 듣지 않고 핵무기 계속 만들고 그걸 앞세우고 청와남 연편도 때리고 중국이 우리 편을 안 들어주고 계속 방치하고 있고 이런 소위 좌절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좌절감, 그리고 이 좌절감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우국 충정,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공감해야 한다. 이 비난을, 이 주장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좌절감과 우국 충정을 먼저 공감하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차분하게 쿨하게 한번 따져라. 무조건 욕부터 하고 덤비는 여러분들의 자신은 국민들 자신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